네, 반갑습니다. 오늘 집회가 좀 쭉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멘트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5.16이 어제가 5.16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업적을 통해서 국가가 뭔가, 그리고 민족이라는 게 뭔가, 박정희 대통령은 민족을 어떻게 처리하고 국가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를 운영을 한다는 게 이성이라는 게,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국가는 감성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6.3 대선인데 6.3 대선이 왜 이렇게 갑자기 대선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5년 임기가 있는데 단임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탄핵이 쉽게 되는 건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여기는 이성이 작동 안 하고 민주주의, 이러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그런 사고가 깊게 박혀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가를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국민교육현장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백년대계라는 걸 이 백년대계 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성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반드시 이성에 의해서 지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죠.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민 총장께서 얘기하셨다면 왜 비판을 받아야 되냐? 왜 대통령이 계엄을 12.3 계엄을 선포했는데 계엄 이유가 뭘? 그래서 대선이 왔지 않습니까? 그럼 계엄이 자신이 대통령직을 맡았으면 책임지고, 그리고 내가 왜 계엄을 했기 때문에 이 계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얘기 왜 못해요? 그거 못하고 선언하다가 국민의힘 탈당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성에 의한 논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성이라는 게, 이성이라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성이라는 거는 이 포퓰리즘하고 전혀 달라요. 이성은 우리가 이성의 기본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칸트는 이성이라는 거는 선악의 구분입니다. 선악의 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건 악하다, 선하다. 이거 언제 배우느냐?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살 때는 야, 그거 하지마, 그건 이성적이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지마, 그거 하면 안 돼 하는 거 훈련시키는 게 선악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이라는 거는 가장 어릴 때부터 습관화된 그거를 계속 왜 유지 못하냐는 거예요. 유지 못하니까 이런 사고가 벌어집니다. 개인의 불행이요 나라의 불행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조이제 대법원장이 참 조이제가 옳았다, 조선일보 노조실장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옳았다. 그래서 나는 댓글에 옳았다 그러는데, 옳았다가 뭐냐 그러면, 내가 법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무죄를, 이재명 씨를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받아줄 수 없어. 그러나 우리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국민이 알아서 하시오. 참 무책임한 소리죠.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죄와 관계없이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이, 과거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냥 허용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법을 만들겠다. 그게 이성의 방식이에요. 제가 있는 거 사실 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잘해요. 아랍에미리트를 가더니 협상을 합니다. 협상. 그러니까 왜 이성이라는 걸 주장하냐 그러면 공개적이라는 거예요. 공개적. 누구 앞에도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사적 의견을 보내지 않고 나는
떳떳하게 남하게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나들이 중동수만 쫙 하면서 남은 돈이 4,400조 원이다 하는 거예요. 4,400조 원이다. 빅딜을 하는 거죠. 빅딜. 왜 빅딜 하느냐?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공개적으로 거래를 하니까 그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큰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국 사람 말고 뭐딴 관시 관계를 중시해가지고 사적 누구 쉐쉐 하면 누구 한다. 그거 안 한다 이거야. 우리는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세계가 가지고 관세 하나 가지고 세금 치게한다 이거야. 그리고 관세하는데 기분이 나빠. 그럼 와가지고 내가 협상해. 공개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성이라는 게 그렇게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성에 가는 데는 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선 다른 사람을 인정을 해야 돼. 여기에서 톨러런스, 관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와 같이 왼쪽으로 인간으로서 대해줘야 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성에 가는 길은 두 번째는 나를 비판해야 해요.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야 해요. 그럼 거래를 하면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고 나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거래를 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성찰을 하는 거야. 내가 그 얘기했는데 그게 잘된 거가 못된 거 반성을 하는 거예요. 반성을 하고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을 하는 거야. 그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이성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이 칸트가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걸 하면 백년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백년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데 왜 5년 다닌지도 못 채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왜 그걸 이랬다 저랬다 말이야. 이성적이 아니잖아. 선악의 구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선악의 구분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화에 위치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 5.16 군사혁명에서 제1은 방공은 제1의 국신을 삽니다. 전문주에 내겠습니다. 그런데 1928년 이후에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이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겠다. 이제 민족주의 필요 없다 이거야. 민족주의 필요 없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한다는 게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게 그게 민주주의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공산주의 쉽다 이거야. 그러면서 방공을 제2의 국시로 삼는다. 그 다음 두 번째, 저번에 얘기했죠. 두 번째는 국제 규약을 준수하고 유엔을 준수하고 그리고 유엔과 국제 협약을 맺고 그 사람들하고 개방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무슨 저걸 했냐 그러면 국가 건국 훈장을 주는데 누구를 줬냐 그러면 조선시대에 나를 왕조든 누구든 억울하게 죽은 사람, 우리 김일규 씨가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추도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족을 이끄는데 정서적인 뭐가 있어. 우리 그걸 잊을 수가 없어. 그 사람들 배우해주게 했어.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건국훈장을 쫙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민족주의. 박정희 대통령이 민족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민족, 국가는 달라요. 그럼 국가는 뭐가 다르냐 그러면 국가라는 것은 이성에 의한 지배를 할 때 아주 튼튼한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백년대계를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강조 5.18 여기에 세력들은 자, 이렇게 훈장을 줘놓고 5.18 세력들 훈장을 주고 신분 집단까지 줬어요. 신분 집단은 뭐냐? 5.18 세력들은 6만 명을 그냥
뭐 공직제도 집어넣고 뭐 선관위도 집어넣고 막 집어넣어놨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훈장 딱 하나 조건 내버렸어. 민족은 민족대로, 감정은 감정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해야 된다는 거야. 국가가 민족과 혼돈하지 말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 뭘 가지고 나왔냐 그러면 6.3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 그걸 갖고 나온 거예요. 저 보시면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해가지고 한일 국교 정상화 시켰어요. 그러면서 국교 정상화를 해줄 테니까 니들 보상금 좀 내놔라. 우리가 공업화를 할 때 필요하다는 게 돈이 좀 필요하니까 좀 내놔라. 그러면서 3억 달러를 받았어요. 그리고 유상 차원을 2억 달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좌익 때 들고 난 거죠. 이승만 대통령 때 좌익 때문에 아주 진절이가 나요. 1928년 이후에 완전 국가를 좌익으로 몰았는데 이승만 대통령 그거 치닫거리 하다가 좌익 하다가 4.3 사건 뭐 여수말란 사건 뭐 이런 거 뒤치닫거리 하다가 그냥 가니까 힘이 좀 빠지니까 4.19 나니까 저기 세력들이 막 왔단 말이야. 또 공산주의 꺼내기들 또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소설 심포니까 모았거든. 그러니까 6.3이 되니까 막 뛰어나간 거야. 그러니까 한일 정상화 반대를 막 한 거야. 했죠. 박정희 대통령 눈도 깜짝 안 해. 긴급조치해가 다 집어넣습니다. 자, 집어넣는데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아이디어는 그러면 건국훈장 줬던 사람들이 거기다가 막 박아놨을까? 박정희 대통령 혁명정부 내지 박정희 정부의 그 관리를 임명합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도 훈장적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5.18 세력이 들어가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테크노크рат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뭐 원자력 발전소, 무슨 뭐 과기처, ADD 뭐 이렇게 하면서 과학을 할 수 있는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이성에 무장된 사람을 한 거야. 자, 그랬더니 저번에 아베 총리가 그랬어요. 김명수라는 사람이 말이야 한일 노동자 끌고 가가지고 강제징역 해가지고 강제징문 광저로 끌고 가가지고 일을 시켰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요 소련파하고 이쪽 일본파는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의 자본이 엄청나게 돌아있어요. 그러면 인권이 있고 거기에 임금을 어떻게 조라는 그게 다 있어요. 거기에 어디에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어떻게 하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베가 뭐랬냐면 자식아, 야 북한 얘기 그만 들어라. 북한 얘기 그만 들어라. 너 맨날 말이야. 그러니까 너 말이야. 아주 소재 중에 액칭가스하고 포토 레지스턴스하고 세 개의 소재가 있어요. 그거 없으면 반도체가 안 돌아가요. 자, 그러니까 야, 검수 조치 시키겠다. 수입 금지시키겠다. 수출 금지시키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아베는 뭐냐, 니놈들 1963년도부터 지금까지 김명수, 문재인 정부까지 달라진 게 뭐였냐? 매일 공산주의에 이거 사는 거 아니냐? 너희들 그렇지. 이걸 했습니다. 이게 그걸요 1995년에 11월 11일 날 연세대학에서 민주노총을 활성화시키면서 더욱 해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 비슷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국가사회주의 되어버린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그리고 민주적 기본질서 어디 갔어요? 이성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포퓰리즘, 프로레타는 독재 길을 가고 있어요. 자, 조이제 외교원장은 뭐라 그래요? 국민이 판단을 해라.
난 힘이 없다. 국민 판단해라. 국민 판단 지금 못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6.3 대선에서는 정권을 내주게 생겼어요. 자, 이럴 때일수록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 방공을 실어삼고, 그리고 국제 유엔 현장을 중시하고 국제관계를 이성으로 풀어가겠다. 나는 국가주의로 가지고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하겠다. 그런 게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운동의 방향은 박정희 대통령 5.16 군사혁명을 하면서 내세웠던 공약, 그걸 좀 잘 따라가는 게 우리가 이 공산화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